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신우가 외국 사는 쓰니님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해서 핵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데로 살만합니다. 신랑 회사에서 이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신우 때문에 속상한 일 좀 있었습니다. 신우 안 보고 사는 것은 참 좋네요. 하지만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 지인들이 그리울 때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네요. 보고 싶은 사람들과 시차를 감안해서 가끔 영상통화로 그리움을 달래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서 가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향수병 이외에 큰 걱정은 없네요. 파리에 살다 보니 가끔은 출장을 오는 남편의 지인도 있고 관광차 오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저희가 궁금해서 겸사겸사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시댁과 친정의 친척 어른들도 긴 비행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러 오시곤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는 곳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내가 한국에 갈 때마다 바쁜 와중에도 악착같이 제 얼굴을 한번 보려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 소식만 전해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전혀 안 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누가 이곳에 온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반겨주려 합니다. 신랑도 저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고국에서 온 사람과의 접촉으로 풀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것도 같아요. 반겨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중에서는 정말 몸만 와서 민폐만 끼치다가 가는 부류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래전 친구가 놀러 왔던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물어물어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언제쯤 파리에 오는데 재워줄 수 있냐고 해서 이틀 재워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쉽게 응낙을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데리고 온다는 말에 친구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 친구가 와 있는 동안 여기저기 관광지도 데려가주고 유명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했는데 모든 비용은 제가 내야만 했네요. 꼭 돈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집에 있는 동안 저를 부려먹는 듯한 그들의 태도에 그 며칠간 스트레스 받다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네가 겨울에 휴가가 생겼다고 저희 집에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우는 머리가 나쁜 것인지 얼굴이 두꺼운 것인지 정말 판단이 서지를 않더군요. 신우는 신랑보다 2살 어리고 저보다는 1살 어립니다. 신랑과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별 말씀 없었는데 신우가 나서서 저희 결혼을 열심히도 반대했었습니다. 반대 이유는 제가 작은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전부였어요. 신랑도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다 아는 대기업을 다녔던 것은 아니었지만 연봉은 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신랑의 연봉이 많이 차이 난다며 저희가 결혼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저에게 은근히 비추곤 했던 사람이에요. 결혼 후 신랑이 프랑스로 발령이 나기 전까지 신우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월급이 200 정도 되었는데 신우는 저만 만나면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뻔히 좋은 의도가 아닌 것이 보이니까 말해주지 않았는데 하도 물어봐서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기 오빠의 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함께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저보고 집안일 다 하고 절대 신랑에게 일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길래 그럼 아가씨는 가정주부로 있으니 남편 들어오면 씻겨주고 먹여주고 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는 말 한 번 했다가 신우의 울음 섞인 괴성을 들었네요. 결혼할 때 신랑과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이 비슷했습니다. 신랑이 연봉은 높아도 집에 들어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모은 돈이 저와 비슷했던 것이죠.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시댁보다 친정에서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신우는 저희 신혼집 전세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오빠가 저보다 버는 돈이 훨씬 많아서
결국은 제가 이득이 될 것이라고 혼자 열심히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듣기 싫었는데 혼자서 떠들어대는 신우의 입에 자물쇠를 채울 수도 없고 해서 듣고 흘렸습니다.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으니 혼자 떠들다 말더군요. 신우가 그렇게 진상을 떨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과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우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가 몰라요. 와이프가 그렇게 민폐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외에도 신우가 저를 미워해서 했던 일들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많았지만 다 적자면 너무 길어질까봐 패스할게요. 얼마 전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 남편이 겨울 휴가가 생겼다면서 이곳으로 놀러 오게 되었다는 얘기였어요. 신혼에는 아이가 둘인데 내 가족이 함께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호텔을 잡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비행기 표만도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좀 재워달라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오면 박물관이나 유명 관광지도 안내 좀 해달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가볼 곳을 미리 정해 놓았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관광 가이드까지 해달라고 하니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못 살게 굴던 신우인데 말이죠. 자기가 저에게 한 짓은 전부 까먹었나 봐요. 나는 전부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신랑과 얘기해 볼 테니 다시 통화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얘기하고 신우와 엮이는 거 싫다고 했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신랑은 알겠다고 자기가 오지 말라고 하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신우가 전화로 저에게 오빠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신랑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신우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짜증을 내길래 내가 아가씨한테 원수진 것도 없는데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지 않았었냐고.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인데 옷 한 벌 사준 것은 고사하고 만났을 때 예쁘다고 쓰다듬어 준 적이라도 한 번 있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아가씨네 가족을 내 집에서 재워주고 가이드까지 해주는 것은 전혀 내키지 않는다고. 이곳에 온다니 잘 놀다 가라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네요. 외국에 사는 것이 지인들을 접대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도 아닌데 가끔 무례한 지인들이 오는 것도 싫지만 신우가 와서 내가 편의를 봐주는 것은 더더더 싫었습니다. 신우에게 이렇게 말해버리고 나니 좀 사이다네요. 한국에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가지만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이곳 생활에 잘 적응해서 즐겁게 살고 있기는 해도 내 고향이 그리운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유튜브로 한국 영상도 많이 보고 사연도 많이 보다가 얼마 전 신우에게 사이다를 날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일신사에 글 보내요. 많은 분들께 제 소식 전하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봅니다. 아비안토 산수아듀. 신우이란 사람 참 낯도 두껍네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 곧 파리에 갈 일이 있는데 쓰니님 집에서 재워주실 수 있나요? 가족들 모두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